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모스타르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발칸 반도가 세계의 화약고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와 인종과 종교가 뒤섞여서 어떤 분쟁과 갈등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동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발칸 반도가 세계의 화약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가 있는 보스니아를 중심으로요. 발칸 반도는 유럽의 남동쪽에 있습니다. 반도라고는 불리지만 이탈리아, 이베리아 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처럼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약간은 두리뭉실한 편인데요. 서쪽으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접한 슬로베니아는 되게 발칸 반도 국가로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남쪽으로 뻗어있는 루마니아는 보통 포함되지 않습니다. 슬로베니아는 다른 발칸 반도 국가들과 민족적 동질성이 있지만 루마니아는 많이 다르거든요. 즉 발칸 반도라는 지명은 민족적, 문화적인 구분이 약간은 첨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그리스, 알바니아, 코소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남슬라브인이 대부분이고요. 이 발칸 반도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길래 화약고라 불리냐? 우선 세계 1차 대전에 불씨를 당긴 사라예보 사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보스니아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비를 암살한 사건입니다.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고 발칸 반도 진출을 노리던 러시아는 같은 슬라브인 세르비아를 돕고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독일은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던 프랑스에게 선전포고, 그리고 또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영국,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까지 참전하는 나비 효과 그 자체였어요. 2차 세계대전도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를 바탕으로 터진 거니까 그야말로 세계를 바꿔놓은 사건이죠. 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이 지역에는 남슬라브족 대부분을 통합한 유고슬라비아가 들어섰는데요. 냉전이 끝나는 1999년쯤에서 이 유고슬라비아가 찢어집니다. 유고 연방은 요시프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를 묶던 티토가 사망하고 연방을 구성하는 민족별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나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슬로베니아, 그 다음은 크로아티아, 이어서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와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와 몬테네그로처럼 상당히 평화롭게 독립한 곳도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슬로베니아 독립전쟁은 그나마 빨리 끝난 편이에요. 열흘 만에 끝나서 열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상황이 빨리 끝나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보스니아 전쟁, 그리고 코소보 전쟁은 정말로 끔찍했어요. 나치의 홀로코스트 이후로 다시는 세계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종 청소, 정화라는 이름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은 남슬라브 사람인데 어떻게 민족 청소라는 행동이 일어날 수 있었냐 하면은 문제는 종교였어요. 종교에 따라서 남슬라브 안에서도 이런저런 민족들이 갈린 거예요.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 그리고 1990년대 초중반부터 길게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유고 전쟁, 코소보 전쟁은 절대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모두 이 종교에 기반한 민족 문제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발칸 반도의 종교 상황을 지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서쪽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정교가 주류. 코소보와 알바니아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많고요. 보스니아는 무슬림이 많지만은 세르비아인도 많고 크로아티안도 좀 있고, 특히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는 혈통의 언어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종교에 따라 민족이 나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지만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은 크로아티아인, 무슬림을 믿는 사람은 보슈나크인, 정교를 믿는 사람은 세르비아인, 몬테네그로인.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독일,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서 3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그래도 독일 민족으로 남아있잖아요. 과연 발칸 반도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때는 서기 1200년대. 오랜 시간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던 교회가 크게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가톨릭과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오소독스, 정교회로요. 배경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지만은 여기서 하나하나 다루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 발칸 반도가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스타일의 커다란 교회가 경계선을 이루는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가까운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는 가톨릭,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정교, 그리고 보스니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딱 끼어 있고 예전부터 존재했던 다른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가톨릭과 정교의 공존은 몇백 년간 이어지는데 어떤 종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삶 속에 뿌리박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1500년쯤 되어서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이슬람을 믿는 오스만 터키가 발칸반도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사실 오스만 제국은 이교도 개정에는 크게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이교도 세금 잘 내고 말썽 안 부리면 오케이. 근데 이거도 지배가 몇백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죠. 특히 기존의 종세가 약하던 곳, 보스니아 같은 곳. 지리적인 요건도 더해졌습니다. 탁 트인 독일 평원과 다르게 발칸 반도는 온통 산맥투성이입니다. 폴란드로 간 서슬라브족들은 그 넓은 땅에 그냥 폴란드인으로 남았지만은 서로 소통하기 좋으니까. 하지만 발칸 반도의 남슬라브인들은 서로 소통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잘하게 분열하기 쉬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 독일 평원에 있던 게르만족, 신교, 구교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독일인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독일인들의 국가도 있었고 독일인이라는 정체성도 오랫동안 있었고 어쨌든 그런 예전부터 공유한 자신들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발칸 반도의 남슬라브족들은 이미 정체성 자체가 흩어지고 분열된 상태에서 몇백 년간 다른 종교가 씌워진 케이스다 보니까 종교 그 자체가 민족을 구분하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1700년대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서북쪽은 오스트리아, 남동쪽은 오스만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냥 그 두 제국 간의 갈등이었으니까 밑에 사는 시민들이 뭘 하고 어쨌건 간에 그게 이 발칸반도의 판세에 영향을 주는 어떤 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1800년대부터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민족주의란 사상이 발칸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민족주의의 시작에 관해서는 논쟁이 되게 많은데요. 원래부터 있었다, 아니면 근대 들어서 인위적으로 창조된 거다. 하지만 어떤 걸 주장하든 사람이든 간에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끄는 시민군의 유럽 정복 시도 그리고 미국의 독립이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활발한 민족주의의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각자의 민족은 자신들의 국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발칸에 사는 여러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국가 정체성이 확립된 서유럽에서는 이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인, 영국인, 그 시기의 영토가 곧 민족이 되었죠. 민족이라기보다는 국민에 가까운 개념. 그리고 그 국민, 시민들이 나라에 돌아가는 것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상당히 현실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칸 반도에서는 달랐어요. 아예 반도 전체가 외부 제국에 의해서 통치되는 상태. 북서쪽은 게르만계 오스트리아 제국, 그리고 그 휘하 일부 헝가리인, 그리고 남동쪽은 튀르크계 오스만 터키, 남슬라브인, 그리스인, 알바니안 등 모든 민족이 타민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휘둘리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발칸 반도에서의 민족주의는 서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그것과 다르게 되게 추상적인 경향을 띠게 돼요. 왜? 당장 지금 우리나라가 없으니까. 추상적인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옛날 자신들이 잘 나갔던 중세 왕국, 제국을 기반으로 되게 영웅서사 이런 느낌을 띠는 방식으로 정교를 믿는 세르비아이드 스테판 두샤안 시절 중세 세르비아 제국을 재현하려 하고, 또 크로아티아에 있는 강력했던 중세 크로아티아 왕국을 재건하려 하고, 남슬라브 민족이니까 다 같이 묶여 살자는 일리리아주의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오스만 제국이 발을 빼면은 자신들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쳐올 걸 아니까 그런 옛날 지배자가 떠나지 않는 걸 바라기도 하고, 싹트기 시작한 모든 민족주의와 구체제가 충돌하는 곳이 바로 발칸반도였습니다. 19세기의 발칸반도. 아마 그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냈으면은 1990년대 들어서 그 끔찍한 유고 전쟁을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죠. 18세기 들어서 오스만 제국은 연이은 개혁 실패로 인해 확실히 약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때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2차례나 포위할 정도였지만은 종이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스만 제국 역시 자신들의 구역이 발칸을 절대 쉽게 넘겨줄 생각은 없었고요. 또 오스트리아 제국은 북쪽은 프로이센, 서쪽은 프랑스, 동쪽은 러시아로 인해 땅을 넓힐 수 없자 남은 한 방향이 발칸 반도로 진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동북쪽에서 힘을 키운 러시아 제국은 지중해로 진출하기 위해 발칸 반도로 손을 뻗치기 시작하고요. 각 민족의 민족주의에 더해 자신들의 패권을 추구하는 제국들의 사정까지 겹친 거예요. 보스니아를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오스만의 영토였지만은 이스탄불과는 너무 먼 제국의 최고 변방인 지역, 기독교 정체성을 지킨 다른 지역과 다르게 자신들의 종교가 좀 모호했기에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도 많았고요.
또 오스트리아 제국과 바로 접한 그 특성상 오스만에서 바로 독립한 세르비아, 불가리아와 다르게 19세기 말에 오스트리아 제국 보호령이 되었다가 합병되고, 즉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오스만 시기에는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넘어와 살고, 오스트리아 시기에는 크로아티아인들이 많이 넘어와 살고, 아주 그냥 모자이크 그 자체인 지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 왜 사건이 세르비아가 아니라 보스니아에서 터졌냐?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은 인종 분포 및 중세의 세르비아 제국에 근거한 대세르비아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보스니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민족을 기반으로 보스니안 땅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 세르비아가 먹어야 해, 이거였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오스만으로부터 보스니아를 병합해버렸네?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입장에서는 민족의 꿈이 좌절된 상황. 그래서 빵. 또 오스트리아 제국도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는 아니었고요. 애초에 프랑스, 프로이센, 독일과 다르게 오스트리아는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제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만으로는 전체 인구의 30%도 안 됐어요. 때문에 상당히 휘하 민족들에게 자치나 자유를 허용하는 분위기였지만, 안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오스트리아 역시 나중에 영국처럼 분열시켜서 지배한다는 디바이드 앤 룰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을 꼬드겨서 헝가리 반란을 진압하는 데 사용하고, 또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이 같은 남슬라브계로 뭉치려는 걸 견제하려고 또 이간지혜를 시키기도 하고. 왜? 크로아티아는 오스트리아 땅이지만은 세르비아는 독립왕국이었기에 둘이 합쳐서 남슬라브 왕국을 만들겠다고 떨어져 나가면은 오스트리아의 큰 손해니까요. 특히 지중해로 나가는 해안선을 엄청나게 상실하니까. 또 힘의 논리를 돌아오면은 세르비아 왕국이 뭘 하거나 어쨌거나 일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스트리아에게 먹힐 견적이었지만, 그거를 견제해주는 러시아도 있었죠. 일단 오스트리아가 너무 커지면 러시아는 기분이 나쁘고, 같은 슬라브족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이 발칸반도 지배력 확대를 통해 지중해로 진출하겠다는 실리도 있고, 러시아라는 뒷받침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버티는 원동력이 되었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싸움이 길게 이어진 원동력. 오스만 터키도 발칸반도에서 한 번에 바로 그냥 방 빼고 물러난 게 아니라 반란이 일어나서 빠졌다가 다시 진압했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도 또 증오가 축적되었고요. 지배당하던 세르비아 정교도들은 오스만 제국이 잠시 발을 빼자 그 제국의 하수인, 하지만 기독교도보다는 위에 있는 무슬림들을 잡아 족쳤고, 또 다시 오스만 제국이 돌아오면은 권력을 잡은 무슬림들은 자신들을 학대했던 세르비아인들을 탄압했고요. 이런 증오가 그냥 계속 쌓일 수밖에 없던 게 19세기의 발칸반도였던 거죠. 또 2차 세계대전 시기 크로아티아 땅에서는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이 세르비아인들을 몇십만 단위로 학살하고, 그 원한이 남아서 다시 유고전쟁 때 세르비아인들은 크로아티아인들을 죽이고, 오스만 터키의 흔적인 무슬림 등 역시 세르비아인들의 타겟이 되고, 무슬림과 크로아티아인 사이에서도 또 역시 분쟁이 생기고,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 국가를 통해서 남슬라브족을 통합하려 하던 요시프 티토의 시도는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미 유고슬라비아가 생기기 전부터 인종 간의 갈등과 증오는 넘칠 만큼 쌓여 있었으니까.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을 겪으며 강경 민족주의자들이 활동할 터가 완전히 닦여 있었으니까 몇십 년에 걸친 동거도 그 증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요. 네, 발칸반도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일련의 유고 전쟁에서는 미국이 데이턴 협정이라던가 나토의 공습을 이끌어내서 어떻게 평화를 이끌어냈지만은 아직까지 발칸반도에는 그런 갈등의 씨앗이,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됐었던 보스니아에서 그 세르비아인들의 자치공화국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연방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몇백 년간 그 불씨를 키워온 갈등이니만큼 그게 단시간에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트리코판이었고요. 이번 비디오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